2030 세대에서는 가속 노화보다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예요. 내 친구들 노화 아직 안 되는데 나만 노화가 되는 거죠. 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5가지 원칙 중에서 아래 2가지는 사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피부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해줘야 된다. 첫 번째가 바로 pH이죠. 약산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의 pH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기서 보는 pH 5.5라는 약산성 또는 중성의 그런 건강한 pH를 가지고 있을 때 피부 장벽이 잘 유지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장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벽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시멘트 벽돌 같은 각질세포, 그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사이를 지질장벽이라는 어떤 지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켠 쌓아놓는 것을 각질층의 피부 장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시멘트에 해당하는 지질장벽을 보충해 주는 거, 이게 이제 3번째 원칙이고, 2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바로 항산화 항염 물질을 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3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보시면은 저렇게 장벽이 잘 쌓여 있고요. 그리고 pH 5.5로 잘 유지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 피부 위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균총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무엇 하나 이게 탁 튀어나오지 않게 그 균총들이 잘 밸런스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게 되면 이 약산성의 구조가 무너지고 지질 장벽들도 무너지고 각질세포들도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제가 비닐하우스 펄럭거린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얀 각질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밖으로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그 장벽을 뚫고 다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될 거고, 그리고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은 전부 다 날아가서 증발되게 될 거니까 건조한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충을 해주면 건강한 피부 장벽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대해서는 빅3를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빅3라는 말이 이제 논문에 딱 나와 있어요. 세콜지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콜지가 바로 이 피부 장벽의 빅3입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 3가지가 지질 장벽의 빅3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해라. 세콜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이 있냐면 MD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병원에서 파는 화장품. 이런 제품들을 계속 바르다 보면은 이런 욕구들이 생겨요. 이게 보습이 잘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것만 발라서는 보습만 되는 것 같고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섞였으면 좋겠는데 또 뭔가 섞이자니 또 피부에 자극이 될까 봐 두렵고, 이런 거를 지금 다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 고민을 사실 피부과 쌤들도 같이 똑같이 하거든요. 제로이드 바르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 또는 그래도 그나마 알러젠을 최소한해서 자극을 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활성 성분이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활성 성분이 어떤 거냐면은 약은 아닌데 화장품으로 들어왔을 때 마치 약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효능을 내는 것들을 활성 성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액티브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 액티브가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액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감성 피부들도 세콜지 말고도 뭔가 들어갔을 때 민감성 피부를 개선할 수 있는 액티브들이 있어요. 그 액티브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면서도 제가 거의 1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고요. 왜냐하면은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미백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미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한마디로 비타민 B3의 활성 아마이드인데, 그럼 반대로 비타민 B3가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일단은 장이 안 좋아져요. 막 설사를 하고요. 그리고 뇌가 안 좋아져요. 치매가 생기고, 그리고 피부에 습진이 생겨요. 한마디로 이 비타민 B3가 부족했을 때는 피부와 장과 뇌가 모두 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갑니다. 그것을 펠라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비타민 B3의 감소에 펠라그라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기 보면 프리머처 에이징, 조기 노화 현상이 비타민 B3가 없으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저속 노화 밥도 많이 지어
드시고 가속노화라고 많이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2030 세대에서는 가속노화보다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조기노화예요. 가속노화는 내가 이미 노화가 됐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를 가속노화라고 하는 것이고, 조기노화는 내가 지금 노화될 나이가 아닌데도 내 친구들은 노화 아직 안 되는데 나만 노화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조기 노화의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B3의 감소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3가 감소되기 때문에 비타민 B3를 발라주거나 비타민 B3를 섭취를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조기 노화를 예방을 하고, 또 무엇보다 피부 장벽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활성 성분이 사실 레티노이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레티노이드가 비타민 A예요. 이 레티노이드, 레티놀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고, 이 레티노이드의 한 성분 중에 하나인 트레티노인 연고는 무려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연고라고,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런 연고로도 유명을 하기도 했는데, 레티노이드 옆에 보면은 지금 저 학점이 몇으로 돼 있죠? B로 돼 있죠. 이게 근거 등급이 B라는 거예요. A일수록 높다는 건데, 나이아시나마이드의 근거 등급 보면은 A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레티노이드, 이제 트레티노인과 같은 비타민 A 유도체보다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훨씬 더 근거 등급이 더 높은 안티에이징 성분이자, 그러면서 피부 장벽 개선하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들도 바를 수 있는 액티브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액티브가 바로 이 판테놀이라는 비타민 B5 성분인데요. 판테놀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곳이 아기들 기저귀 발진에 판테놀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습진 있는 것에 판테놀을 쓸 정도니까 민감성 피부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부족하면은 장과 피부와 뇌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테놀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있는 분들이 판토텐산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나이아시나마이드처럼 판테놀을 발라도 민감성 피부에서 이런 주름 같은 것들이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도 이제 또 쓸 수 있는 액티브 중에 하나예요. 민감성 피부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성분을 봤더니 탑10 안에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판테놀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센텔라라고 되어 있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병풀이에요. 병풀 추출물도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뭐 펩타이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민감성 피부 화장품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민감성 피부에 임상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진짜 효능이 있었던 것 딱 두 가지는 판테놀과 나이아시나마이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탑2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글리세린이라는 건데, 글리세린은 화장품 업계에서는 정말 그냥 구간이 명간이다, 거의 이런 거예요. 무향하고 무독하고 그리고 값이 되게 좀 싸기 때문에 좀 만만한 보습제이자 습윤제인데, 되게 옛날부터 사용을 했고, 미국에서는 1년에 보습제로만 글리세린을 16만 톤이나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글리세린이 바로 피부에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요즘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도 장내 세균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에도 피부의 장내 세균들이 이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굉장히 서로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건강한 피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리세린이 들어가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균이나 나쁜 균들은 글리세린이 억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균주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글리세린이 되게 옛날부터 사용했었던 전통적인 수분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이런 개념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새콜지에다가 토핑처럼 제가 아까 3개 말씀드렸던 판테놀과 나이아시나마이드와 글리세린, 이 3가지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토핑을 다르게 하면 다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되게 복합적이고 되게 시너지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새콜지 중에 하나인 세라마이드의 합성을 증가하는 거예요. 얘네가 세라마이드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증가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염증의 수치를 내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세포와 세포의 결합을 증가하는 단백질의 합성을 증가해주기 때문에 이런 3가지의 결합이 그냥 하나, 둘, 셋, 1, 2, 3 그게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또 다시 피부 장벽에 되게 좋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